네,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네. 자, 이번 주간은 제가 계속 배당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배당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배당주들의 매수가 쏠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배당 금융주에 대한 종목 진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KB금융 먼저 좀 보도록 합니다. KB금융은 사실 은행의 대표 종목입니다. 은행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KB금융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KB금융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조금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KB금융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한 6%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격대가 53,200원, 53,200원이니까 KB금융의 계산기도 한번 두들겨 봐야죠. 네. 자, 볼게요. 자, KB금융의 배당률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연간으로 봤을 때요. 지금 3,300원 정도 나오네요. 올해 3,300원. 3,300원이니까 5만 아까 6,000원이었죠? 나누기 56,000원. 그러면 올해 배당률은 5.9% 거의 6% 가까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얘는 분기 배당이잖아요. 분기 배당. 그래서 매년 이렇게 510원씩 매 분기마다 줬고요. 3,300원이니까 지금 510원씩 웃으면 1,500원. 그러면은 1,800원 정도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럼 4분기 배당률은 더 낮아지겠죠. 1,800원 정도 해가지고요. 아까 56,000원 계산하면 3% 정도. 야, 근데 기말 배당 치고 3% 정도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분기 배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배당락 이런 부분이 좀 작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은행주들 이제 볼 때 한 가지 이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시, 금감원 공시라고 있죠. 요걸 살펴보게 되시면 여기요. 자율 공시로 나온 거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배당 기준일이 뭐라고 변경이 됐는가? 12월 14일 날 나온 공시고요. 자, 당사는 3월 24일 주주총회 시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였다. 이게 올해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당 기준일을 2월 중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해준다. 자, 그래서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네, 기준일에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조심해라. 자,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KB금융은 올 12월에 배당락이 없다. 네, 아시겠죠?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배당락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을 얼마 줄 건지 결정을 해가지고 이사총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우리 배당금 이만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일이 몇 날 며칠이니까 이때까지 보유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얘기죠. 금융주 섹터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배당 주니까 뭐 무조건 이전에 사야 되겠다. 뭐 이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당 기준일이 언제로 정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KB금융은 어떻다고요? 2월 달에 네, 이사총회,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당으로 네, 배당 기준일을 정해진다. 그러니까 12월에 배당락이 없다. 네, 배당락이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 팔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2월 달에 기준일이 정해지니까 현재 시점부터 2월까지는 주가가
배당을 받아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주들 포인트는 뭐 이번 주에 만약에 배당락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팔아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KB금융은 지금 당장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분기 배당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그 기말에 배당락이 원래 있었다 하더라도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번에는 더 위쪽으로 봐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죠?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은행도 실적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뿐인데 뭐 그거 치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면 2달이 넘게 남았어요. 2달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이평균 대두잖아요. 이 부분 해소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배당락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면서 더 진행하시고요. 12월 26일이 기준일이 아닙니다. 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배당 받으시려면 2월 넘어서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배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2월 때까지는 보유하셨다가 그 배당 기준일 전에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한지주 볼게요. 은행주들이 지난 주말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신한지주도 한번 보죠. 자, 신한지주로 넘어가서 신한지주 차트 모양은 다들 비슷할 거예요. 자, 요것도 지금 배당 기준이 변경된다고 나와 있죠.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공시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12월 말에 보유를 하더라도 아니 된다. 그래서 이것도 2월 중순 이후로 기준이 정해진다. 그러면 뭐예요? 얘도 없다.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다. 배당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당락이 없으면 이제 고배당주들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은행주들 움직이는데 이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 시간을 벌었잖아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배당주 투자할 때 9월, 10월경부터 빠르면 출발하잖아요. 늦으면 11월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은행주들은 지금이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배당률 한번 볼까요?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배당을 얼마나 줄까요? 배당 수익이 5%대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고 얘도 분기 배당을 500원씩 줬어요. 그 다음에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뭐 실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적네요. 2,600원. 500원씩 줬으면은 이번에도 500원밖에 안 줄 것 같은. 조금 더 줄 수 있겠죠. 한 6, 700원 정도 줄 수 있을 텐데 4분기 배당은 그다지 썩 훌륭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판단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를 하시겠다라면 신한지주보다는 뭐가 낫다? KB금융이 나은 상황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매력도가 별로 없겠죠. 대신에 고배당주라는 인식 때문에 분기배당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요 2,000원대잖아요. 지금 2,200원. 아니지. 가격이 다르잖아요. 2,200원 나누기 어떻게요? 38,900원이면 어떻게 돼요? 배당률이 5.6%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러면 500원. 아까 뭐 한 800원쯤 준다 칩시다. 네, 주기말에 800원 준다 치고 나누기 38,900원은 어이구, 뭐야? 800원 나누기 38,900원은 2%. KB금융이 낫습니다. 네, KB금융이 더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더 낮아지면은 좀 유리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KB금융이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은행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배당 기준이 뒤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매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보도록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요것도 좀 올라갔는데 요거는 상승폭이 조금 약하긴 하다. 그죠? 그리고 지지포인트 잘 나와 있고요. 은행주들은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트 분석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할 거는 있겠습니다만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 배당 얼마나 주니? 하나금융지주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보시면 배당률이 8%. 얘는 많이 주는 건데요. 아까 주가 얼마였어요? 네, 주가가 42,900원. 그냥 43,000원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배당 많이 줘야 되는데 3,500원. 많이 주네요. KB금융보다 배당 많이 주는데 이거는 분기 배당이 아니에요? 600원씩 줬어요. 이미 1,800원 줬어요. 근데 3,500원을 준다. 3,500원 빼기, 네, 3,500원까지 빼기 1,800원은요, 계산해봐야죠. 네.
3,500 빼기 1,800원. 이렇게 되면 1,700원의 배당이 나옵니다. 1,700원은 아까 45,000원 나누기 하면요. 45,000원 나누기 하면 3.7% KB금융보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지주를 사야 되겠다. 그죠?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 셋 중에 뭘 사야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금융지주를 사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실적 대비 얘가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KB금융은 지금 이게 훅 넘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1년에 영업이익이 5조잖아요. 5조인데 KB금융은 어느 정도 돼요? KB금융을 보시면 실적이 5조 훨씬 넘어가죠? 7조 원입니다. 근데 뭐 실적도 더 많은데 배당 더 많이 주면 당연히 KB금융보다 하나금융이 좋다는 얘기죠. 차트도 한번 봐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아직 위쪽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살짝 눌릴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뚫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주가 내려오면은 42,000원 정도 보실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 안 맞네요. 배당 기준일이 언제로 들어가느냐? 자율공시. 얘도 배당 기준일을 바꿨네요. 14일 날 나온 공시입니다. 살펴볼게요. 네. 2월 중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갖고 있어봤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산 배당 이런 기준에 보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은 다르다. 그래서 배당락이 없다. 네, 배당락이 없습니다. 배당락은 항상 여러분들 배당을 받는 그 기준일 바로 다음에 그 배당락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배당 기준일은 다르게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배당락이 없어요. 배당락이 없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괜찮군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2,000원 정도 노려볼만 합니다. 네, 뭐 일단은 그 기말 배당만 치더라도 3.7% 정도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 정도면 고배당주에 속하겠죠. 그리고 뭐 여차하면은 계속 보유하시면 8%대가 넘는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봐야 되겠죠.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월급 종목을 갖고 있기도 하죠. 저는 10,000원 정도, 네, 10,000원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약 30% 정도 가까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배당을 많이 줘요. 얘도 배당을 많이 주는데 우리금융지주 한번 볼게요. 우리금융지주 요것도 한번 보시면 요거 먼저 보고 갈까요? 얘는 지금 배당 기준일 여기 15일날 나왔네요. 얘도 보시면 2월 이후에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없어요. 배당락이 없으면 더 먹을 수 있겠는데 그죠? 저는 원래 다음 주에 팔아먹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더 먹을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일단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봅시다. 1,059원. 1,000원 정도 준다는 얘기죠. 1,000원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는 주가가 1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배당을 주는데 1,000원 배당인데 13,000원의 주가가 있으니까 보시면 7.6%, 7.7% 정도 배당률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분기배당 주니? 라고 봐야 되는데 분기배당이 조금 하니까 안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이미 360원이 나갔어요. 자, 360원이 나갔어. 생각해 봅시다. 1,000원에서 1,000원에서 360원을 빼면 어떻게 되죠? 360원을 빼면 640원. 600원 나온다 치고요. 600원 나누기 주가 13,000원이었죠. 네, 이렇게 보면 배당률이 4.6%. 이거 왜 안 사요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 왜 안 사요? KB금융보다 좋아요. 뭐 배당락도 없어요. 신나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가 너무 올랐어. 네. 배당만 보고 사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주가가 지금은 이제 사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 됐잖아요. 이럴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12,000원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12월 말에 즉 이번 달에 배당락이 없잖아요. 2월이 있으니까. 그럼 배당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저는 그거를 보고 더 홀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갖고 계신 분들 홀딩입니다. 홀딩. 월급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홀딩이고요. 매수 포인트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만은 배당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주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률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2,500원 정도 나오면 배당률이 단 1%라도 0.1%라도 올라갈 테니까 그런 자리 노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긴 지지선이 있어가지고요. 12,500원까지 안 오고
한 그냥 12,000원, 700원, 네, 그 정도까지만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배당 섹터들은 지금 배당 기준일이 뒤로 밀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요렇게 이 4개의 은행들은 전부 다 배당 기준일이 2월달이다. 배당락이 없다. 그리고 다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기말 배당으로만 계산을 하셔야지 되는데 가장 높은 놈은 우리금융지주. 근데 주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네, KB금융은 뭐 상관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신한지주는 네, 저항은 돌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올랐다는 부분,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대신에 은행주들은 지금 다음 주에 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준일 전까지 배당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4대 금융지주를 봤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넘어갈게요. 기업은행은 기말배당 주식입니다. 지금 11,890원. 아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좋아요. 이것도 만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데 10몇 프로? 네, 10몇 프로 한테 뭐 수익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이제 조금 다르니까 4대 금융지주가 아니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볼 거예요. 기업은행을 보시면 자, 배당 수익률이 8%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근데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이번에 연간 배당이요. 네, 1,000원 정도 나온다고 있죠. 1,000원 정도 나온다고 있고 분기 배당이 아닙니다. 기말 배당에 1,000원을 주는 겁니다. 11,000원이니까 몇 프로예요? 지금 12,000원을 잡고요. 네, 1,000원 정도 배당을 준다. 그리고 주가를 12,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짜잔, 8.3% 그대로 잡히네요. 8.3%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가격에 매수하게 되면 기말에 배당을 8.3% 받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좋죠. 그리고 이 영업이익 보세요. 지금 3조 원대입니다. 아까 전에 4대 금융지주 4조 원대, 5조 원대 나온 거 보셨죠? 거의 네, 맞먹는다 보시면 돼요. 주가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요. 얘는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네, 68%를 여기 기업기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68% 이거 나라 거예요. 나라 거. 여기다 국민연금이 5% 더하고 그냥 70% 정도가 그냥 꽉 묶여서 절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배당 엄청나게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죠. 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아 가시려면 이런 그 기업은행의 주가를 잘 살피면서 모아 가시면 됩니다. 얘는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얘도 혹시 그럴까요? 네, 기준일 변경이 나왔네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2월달 이후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은행주들 다 바뀌는가 봐요. 네, 은행주들 먼저 나온다고 하더니 다 바뀌네요.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매도를 굳이 안 하셔도 괜찮겠네요. 은행주들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도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매도를 좀 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쪽으로는 이제 내년 2월 달까지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기업은행은요. 조금 추세가 조금 애매해요. 직전 고점대에 자꾸 눌리는 형태인데 모르죠. 수급이 들어도 확 밀어버리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럴 때, 네, 만원대 초반에 매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지금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 월급 종목으로 말씀드려서 많이들 들고 가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볼게요. BNK 금융지주. 이놈은, 네, 배당 많이 주죠. 이놈도. 네, 한번 볼게요.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BNK 금융지주 보시면, 얘도 배당락이 뒤로 밀어졌네요. 금융주들은 전부 다 밀어지는가 봐요. 2월 중에 공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도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한번 봐볼까요? 아이고, 삼성전자 이건데 왜? 네, 삼성전자요. 아이고,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아니야?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특별한 거 없죠. 이런 애들은 그냥 기말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요.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이 BNK 금융지주는 네, 은행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다. BKN이 아니라 BNK죠. BNK. 아이고. BNK 금융지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이 얘도 뒤로 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섹터들은 대부분이 뒤로 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률이 7.4%, 8.7%예요. 많이 주네. 네. 뭐, 요 롯데 쪽에서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요것도 연간 실적 보면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배당 많이 주네요. 네, 620원이네요. 620원. 분기 배당은
100원 줬어요. 100원 줬어. 반기 배당을 100원 줬네요. 그러면은 500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연간 배당이 620원이니까 네, 이번 분기부터 특별 배당을 준 건지 반기 배당 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00원을 줬습니다. 그럼 520원으로 생각하고요. 자, 520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죠. 지금 보시면 7,150원 아니죠. 500원 나누기 7,150원. 그러면 요것만 해도 지금 7% 가까운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셔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자, 배당량이 가까워지면서 매수가 더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주 쪽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요거 BNK 금융지주 지금 나쁘지 않네요. 지금 위쪽 천장대에 붙여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7,050원, 7,100원대에 부딪힌다면 매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네, 요럴 때 샀으면 참 좋았겠죠. 6,800원대에 샀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올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배당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배당락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연결되면서 쭉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은행주에 대한 총평을 내려드리면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배당락이 이번에 연말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주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배당주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 기준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2달 정도는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르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네,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배당을 지금 가장 많이 챙겨볼 수 있는 것은 BNK 금융지주가 7%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 아니죠. 기업은행 근데 매수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4대 금융지주 매수하시려면은, 네, 우리 금융지주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보게 되면, 하나 금융지주가 제일 낫더라.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해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같이 고배당주고요. 이제 1년 동안 보유했을 경우에는 남들 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금융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평가 국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투자들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배당 금융주 종목 진단 요거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